사주와 성명학, 오늘은 지장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간이라는 것은 땅 지자에 감출장 그리고 청간간자를 써서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기운을 땅에 감춘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먼저 편에 배웠던 지지라는 곳에, 그러니까 청간과 지지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여기서 지지라고 하는 곳에 하늘의 기운, 즉 청간의 기운을 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지는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래 땅 속에는 여러가지 기운이 들어있는 것처럼 지지라고 하는 그 글자 속에는 청간의 기운이 여러 개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두세 개 정도가 들어있고요. 각 계절적인 의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청간의 기운이 작용하는 것은 각각의 지지 하나하나에 한 달을 부여해서, 그러니까 뭐 자달, 축달, 인달, 묘달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달, 그러니까 그 한 달 그러면 30일이잖아요. 한 달에 30일씩 그리고 12달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눠 갖게 만들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각각의 지지에서 들어있는 지장관이나 또 지지의 기운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는 아들 자자를 쓰죠. 이것은 띠로는 쥐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자축하는 겨울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왕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왕지라고 하는 기운은 순수하고, 자수는 천간의 임수가 10일을 먼저 사령하고 자월을 다스리고 있고, 개수가 나머지 20일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 10일, 개수 20일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왕지라고 하는 글자는 그 글자 그대로 기운이 강하고 더 이상 생을 받을 수 없고 또는 생해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수 중에 천간의 임수와 개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기운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자는 뭐 이렇게 보면 천간에 임수가 10, 개수가 20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축은 겨울의 끝을 얘기를 합니다. 해자축해서 겨울이 시작이 되고 이제 축에서 끝나는데요. 땅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수의 기운이 응축되어서 꽁꽁 얼어붙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수의 기운은 금의 기운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창고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진술충미라고 해서 그 진술충미 축, 그 중에서 축, 이것을 이제 고지 또는 묘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창고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기운은 그 전 계절을 담았다라고 해서 금의 기운도 들어있고,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의 기운도 들어있다라고 해서 수의 기운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축은 토에 해당되기 때문에 토의 기운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토에 들어있는 것은 자월에서 축월로 넘어가면서 자중에 있는 본기 개수가 기운이 남아있어서 여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축월 초입에 이제 개수가 9일을 사령을 하고, 그리고 그 전 계절에 있는 신금이 3일 들어있고, 축토 본기인 기토가 18일 사령하여 축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 신, 기 이렇게 축에는 들어있고요. 개는 9일, 신은 3일, 기는 18일 이렇게 그 축이라고 하는 계절 축월의 기운이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인목은 원래 생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태어나게 만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봄철에는 여름의 기운이 태어난다라고 해서 인중에는 사오미 계절에 해당되는 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 계절, 그러니까 축월에서 넘어온 토가 하나 더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목계절의 본기, 즉 목기라고 할 수 있는 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무병갑 하는 이 기운이 들어있는데요. 무토가 7일, 그리고 병화가 7일, 그 갑목이 16일 이렇게 사령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3개씩 들어있는 것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들어있는 것을 여기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기운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전 계절에서 넘어온 남아있는 기운, 그렇게 해서 여기라고 하고요. 중기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갑목은 본기라고 해요. 그 계절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기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다음은 이제 묘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묘는 토끼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묘는 임묘진해서 이제 목이라고 하는 봄철의 기운이 가장 강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왕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묘에는 그 순수한 기운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기운이 순수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라고 해서 간목도 들어있고 음목, 을목도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간목 11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죠. 갑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서 넘어온 기운, 즉 여기라고 하는 거고요. 을은 이 본기라고 합니다. 그 순수한 왕지에는 그 중기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서 여기와 본기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진토는 이제 임묘진하는 봄이 끝나가는 계절을 얘기를 합니다. 이 고지라고도 얘기를 하고 묘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진술중미라고 하는 묘지는 그 역할이 그전 계절의 기운을 잘 가다듬어서 담아두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계절에 해당된 이 해당 계절에서 남아있는 기운, 즉 여기 을목이 구일을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목절, 그러니까 이 봄철 이전의 계절, 그 계절의 기운인 수기운이 3일, 그리고 그 진토라고 하는 토의 본기인 무토가 18일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인데요. 사는 이제 여름의 시작입니다. 여름은 사오미 하는 사화도 생지에 해당되는데요. 생지는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름철 다음에 가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가을이라고 하는 그 기운을 탄생시키게 하기 위해서 경금이라고 하는 기운도 들어있고요. 사화라고 하는 여름철의 기운, 불의 기운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화에는 이 무, 경, 병 이렇게 나누어 들어있고요. 무토가 7일, 경금이 7일, 병화가 16일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무토는 그 진월에서 넘어온 여기이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 계절에 준비되어 있는 기운, 그리고 병화는 이 여름철의 본기인 화 기운이 들어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오입니다. 오는 이제 그 여름철에 가장 강한 기운, 왕지에 해당되는데요. 이 불이라고 하는 기운, 즉 양기가 지나치게 강하면 이것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 중에는 왕지임에도 불구하고 기토라고 하는 기운이 들어있어서 완충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병, 기, 정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병화가 여기로서, 그러니까 4월의 여기로서 병화가 10일을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토가 9일, 즉 이제 중기로서 기토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11일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라고 하는 기운이 굉장히 확장성이 강하고 맹렬하기 때문에 기운이 쫙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기토라고 하는 차가운 또는 습한 흙이 이것을 조절하고 있어서 여름철에 그렇게 너무 더워서 말라 죽고 하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미토는 사오미 하는 여름철의 기운의 끄트머리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고지, 묘지 하는 것들은 그전 계절을 가져와서 창고에 집어넣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름철의 전 단계인 봄의 기운이 미토에는 들어있습니다. 토는 화기를 흡수해서 만물이 확장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4월과 5월에 강한 화기를 흡수해서 감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복사열이 발생되게 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절 중에서 가장 더운 시기가 미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미는 아닐 미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 아니다라는 의미인데 아직 맛이 덜 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아직은 금화 교역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토는 고지이기 때문에 전 계절인 목기를 다듬어서 저장을 하고 신유술로 잘 넘길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미달은 전달의 화기인 정화가 9일을 먼저 사용하고 그전 계절인 을목이 3일, 그리고 미토의 본기인 기토가 18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중에는 정, 을, 기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화로서 금으로 넘어가는 금화교역이 이루어지는 그 완충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인데요. 신에는 이제 미토의 기운이 정제돼서 넘어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토에 있는 기토가 이 무토로 전환되면서 넘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다음 계절, 가을의 다음 계절인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중에는 임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가을철의 본기인 금의 기운인 경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무, 임, 경 이렇게 들어있고 무토가 7일,
임수가 7일, 경금이 16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지라서 이 임수가 들어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은 유. 유는 이제 원래가 술단지를 형성해서 만든 구조입니다. 뭔가 숙성시키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강한 음기가 양기를 압박해서 더욱 단단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유는 금기의 왕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왕지는 순수하기 때문에 금기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의 본기인 경금이 여기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는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금기의 본기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금이 10일, 신금이 2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은 이 고지에 해당되는 건데요. 고지는 늘 얘기했듯이 그 전계절을 담았다고 하죠. 그래서 신월, 그러니까 신유술 하는 가을철의 전계절, 즉 화라고 하는 불의 기운을 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술토가 이제 고지이기 때문에 그 전 계절인 기운, 그 계절, 해당 계절, 즉 그 전달, 유달의 기운인 신금이 여기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화가, 여름철의 기운인 정화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토라고 하는 이 술토의 본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 정, 무 이렇게 해서 들어있고, 신금이 9일, 그리고 정화가 3일, 무토가 18일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술월은 상강이 지나면서부터, 상강, 이 24절기 중에서 상강이 지나면서부터 금기가 수기로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상강 이후부터는 수기가 서서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화를 만나면 화로 변하기도 쉽지만 그 수가 주변에 있으면 이 술중 정화가 이게 수의 역할을 대변하는, 정화가 임수를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다음은 해인데요. 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지를 말을 합니다. 이 생지는 그 다음 계절을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계절인 봄철, 즉 목의 기운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해 중에는 간목이 들어 있습니다. 술 중에서 넘어온 무토가 여기로 7일을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계절인 목이, 간목이 7일, 그리고 본기인 임수가 16일 이렇게 해서 무, 갑, 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외우는 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보시면 생지라고 되어 있죠. 생지를 임사, 인사, 신해 이것을 생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지를 자, 묘, 오, 유 이렇게 하고요. 이 묘지를 축진, 미, 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생지 그러면 인신사해, 자오, 묘유, 왕지, 묘지는 또 고지는 진술충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순서상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보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봄은 임묘진 이렇게 된 것을 봄이라고 하고요. 여름은 사오미 하는 것을 여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은 신유술 하는 것을 가을이라고 하고요. 겨울은 해자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걸로 그어놓은 이유는 이 봄, 여름을 양의 건역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을, 겨울을 음의 건역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에서 음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음에서 양으로 넘어갈 때는 항상 이렇게 그 토의 오행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봄철부터 인묘진하는 인목에는 그전 계절인 토, 그러니까 뭐냐면 축월에 있는 기토가 축월에 있는 기토가 이 봄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무토로 변환됐습니다. 즉 음의 건역대에서 양의 건역대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그 음양이 바뀌어서 넘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목에는 무토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병이라고 하는 기운은 여름철에서 필요로 하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생지에서 이 병화가 이렇게 다음 계절을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봄은 목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목이 인목에는 들어있고요. 이 간목이 이렇게 여기로 다음 계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간목에 묘라고 하는 글자에는 간목이 들어있고 본기인 을목이 들어있죠. 이 을목은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진중에 여기로서 을목이 작용하게 되고요. 진토는 묘고 해서 창고라고 했죠. 창고는 그 전에 쓰던 기운을 담았다라고 해서 이 개수는 여기 겨울철에서 넘어온 겁니다. 겨울철에서 넘어온 기운 개수, 그리고 이 진이라고 하는 토의 기운이 그대로 무토로 남아 있고요. 이 무토가 이렇게
다음 계절로 넘어가서 이 사중에 여기로서 무토가 남아있고, 사화는 다음 계절인 가을을 가을을 담아둬야 되기 때문에 경금, 다음 계절의 기운인 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고 하는 여름의 기운에 해당되는 병화가 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기운이 다시 이렇게 다음 계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달로 넘어가서 5달이 되면 병화가 기운이 여기로 남아있고, 여름처럼 지나치게 덥기 때문에 중기에 기토 이렇게 들어있죠. 이것을 이제 화토동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화와 토가 같은 기운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제시를 하기도 하는데요. 다음에 이제 요화의 여름철에 가장 강한 기운인 뜨거운 정화의 기운이 들어있게 됩니다. 이 정화가 이렇게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면 미월에 여기로서 정화가 남게 되고요. 그리고 을목은 어디서 왔는가 그러면 여름철의 전 기운인 봄의 기운이 미토라고 하는 고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봄의 기운인 을목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미중에 기토, 이 미토라고 하잖아요. 미는 토이기 때문에 본기인 토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토는 다시 다음 계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것은 음양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냐면 양의 건역대에서 음의 건역대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토가 다음 계절로 넘어가면서 무토로 변환되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중에는 무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신금은 다음 계절인 겨울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임수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 가을의 본기인 경금이 유달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유에는 이렇게 경금이 들어있고, 유의 본기인 신금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또 신금은 그 다음 달인 술토로 넘어가게 돼서 여기로서 신금이 존재하게 되고, 술토는 창고이기 때문에 그 전 계절 여름의 기운인 정화가 술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토는 술의 본기 토의 기운이 작용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다음 달로 넘어가는데, 이 같은 음의 견역대에 있기 때문에 무토가 변환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중에 무토가 여기로서 작용하고, 해는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 다음에 오는 봄을 준비하는 간목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의 본기인 임수가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이 임수가 다음 달인 자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 이렇게 임수가 여기로 존재하게 되고요. 자는 왕지이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본기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에는 임과 개가 들어있고, 다음으로 축으로 넘어갈 때 개수가 여기로 넘어가게 되고, 축은 고지, 즉 창고기 때문에 겨울의 이전에 있는 기운, 즉 가을의 기운을 중기로 담게 됩니다. 그리고 축 중에 기토 본기가 축토의 원래 기운인 음토, 즉 기토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계절인 봄으로 넘어가면서 음의 건역대에서 양의 건역대로 변경되게 되기 때문에 무토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지장간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간에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해, 자축 이렇게 해서 12개의 지지에 각각 3개 또는 2개씩 들어있는 것이 지장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합을 얘기를 할 때도 이 지장간을 알고 있으면 삼합이 쉽습니다. 보시면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왕묘의 결합이거든요. 봄의 기운에서의 생왕묘했을 때 봄의 기운, 즉 목기의 기운이 왕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묘가 왕지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생왕묘 그랬잖아요. 그러면 각각 생지에 들어있어야 될 거, 왕지에 들어있어야 될 거, 그리고 고지에 들어있어야 될 거,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목이라고 했을 때 목의 기운이 다 들어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쓰려니까 힘드네요. 왕, 묘 하는 것이 모여가지고 삼합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목의 기운에서 왕지는 뭐예요? 이거죠. 목의 왕지, 그죠? 그리고 생지는 뭐예요? 요거 생지, 그죠? 그리고 묘, 그래서 이 창고는 뭐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세요. 이 겨울철에서 이 해수, 즉 생지에 해당되는 이 해수는 뭘 준비한다고요? 다음 계절. 그렇기 때문에 봄의 기운을 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해하고 이렇게 생지가, 목에 생지가 들어있게 됩니다. 아이고. 목에 생지가 들어있게 되죠.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 가장 강한 기운 뭐예요? 묘. 예. 그리고 이게 묘하는 이 고지에는 뭐가 있어요? 그 전 계절을 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있겠죠? 봄에 다음 계절이니까 예, 다음 계절에서 그 전 계절을 담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묘고에 해당되는 미토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글씨가 좀 아름답지가 않은데요. 해묘미 하는 것이 목에 예, 생왕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름의 기운에서 생왕묘를 한번 찾아보죠. 여름에서 그러니까 불의 기운 합해서 화가 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왕지인 오화가 꼭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그 전 계절에 해당되는 뭐가 또 들어가야 돼요? 예, 그 전 계절에 화의 생지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인, 오, 다음 뭐예요? 그 다음 계절에 이 가을의 고지에는 뭐가 있어요? 그 전 여름 계절의 예, 기운인 화가 창고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 오, 술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죠. 생왕묘, 생왕묘 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 오행의 삼합입니다. 이 삼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오늘은 지장간까지 오늘 해보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지의 합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